113페이지 이제 무슨 변경이죠? 축척 변경. 자, 축척 변경도 나올 수 있는 논점이 많죠. 그래서 이제 축척 변경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축척 변경은 요 이유는 좀 잘 암기를 좀 해놔야 돼요. 정확하게. 왜냐면 요거거든요. 뭐라고 써놨죠? 축척 변경의 절차예요. 절차. 절차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고, 자, 첫 번째 뭐부터 잡아보자고요? 어휘부터 잘 암기를 하자고. 어휘. 자, 개념을 우리가 첫 번째 잡아보자고요.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어휘가 나오죠. 그러면 축척 변경이란 무슨 도? 지적도. 거기에 지적도 자리에다가 핵심 지문이니까 빠르게 노랗게 딱 형광펜을 줘놓고요. 자, 그러면 지적도라는 겁니다. 지적도.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X예요, Y예요? 밑에다 써놔봐요. 도면 이름은 X가 돼요. 왜 틀릴까요? 도면은 두 종류가 있죠. 무슨 도?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축척 변경은 임야도는 뭐가 된다? 제외된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틀려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축척 변경이란 도면에 그러면 많이 틀린다라는 거야. 도면은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걸 자꾸 착상해야 돼. 도면은 그러면 무슨 도가 있다?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봐봐요. 소에서 뭘로 가죠? 대축척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소가 뭐예요? 소축척. 작은 축척이죠. 대축척은 큰 축척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깔아놓으라고 봐봐요. 500분의 1하고 1200분의 1을 비교를 한번 해봐요. 1200분의 1. 어디가 대축척이에요? 500분의 1. 요거는 소축척이죠. 그러면 500분의 1에서 6200분의 1로 가는 것도 축척 변경이다. 어때? X야. 어디에서 어디로? 1200분의 1에서 500분의 1. 그럼 결론적으로 그럼 축척 변경의 개념을 이제 잡았습니다. 무슨 도? 지적도.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는 것.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114페이지. 자, 114페이지 가니까 2번 한번 찾아봐요. 뭐라고 나왔죠? 축척 변경의 대상이라는 게 나와요. 대상. 그러면 대상 옆에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나 해봅시다. 대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딱 써놔요. 자, 뭐라고 써놨죠? 실체적 요건이라고 써놔요. 실체. 그러면 이 실체라는 것은 뭐예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용. 그러면 실체적 요건이라는 것은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Y라는 소리죠. 왜 축척 변경을 하느냐? 왜? 그러면 축척 변경을 왜 하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축척 변경을 왜 하는지 이거는 이해를 좀 하시자고요.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몇 필지? 두 필지죠. 500분의 1하고 600분의 1 축척이 있어요. 그럼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축척이 다르니까. 그러면 축척을 어떻게 할까요? 자, 통일성을 기하기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야. 통일성. 그러면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요?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가요? 소축척에서 대축척. 그러니까 500분의 1, 600분의 1을 몇 분의 1로? 500분의 1. 그러면 소에서 대로 가니까 뭐가 높아져? 정밀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야. 정밀성. 또 하나 이제 한번 봐봅시다. 지금 극단적으로 두 필지만 했지만 만약에 자, 그러면 남양주만 전체적으로 가면 수필지가 있잖아. 그러면 축척이 다 다르면 관리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뭐 이런 거 봐요. 관리를 잘하게 해서. 그럼 결론 나왔죠. 무슨 성? 통일성, 정밀성, 관리를 잘하게 해서 축척 변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포인트를 찾아보죠. 그러면 자, 그러면 거기 축척 변경의 절차에서 대상에서 기억을 봐봐요. 기억. 찾았어요? 여기에서 키워드는 규모가 작아서 찾아봐요. 규모가 작아서. 그러면 규모를 높여야 돼, 안 높여야 돼? 높여야 돼. 거기에다 그러면 거기에다 무슨 성을 써놔요? 정밀성을 하나 딱 써놓으라고. 그 다음에 니은에 하나의 지문이 서로 다른 줄 쳐놔봐요. 거기가 핵심 지문이야. 그러면 통일성이라고 하나 써놔요. 무슨 성? 통일성. 이것은 어디가 키워드예요? 관리.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집에 가셔서 영어는 이제 의대 생각을 하면서 좀 숙제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체적 요건. 무슨 성을 기하게? 통일성, 정밀성, 관리를 잘하게 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면 거기 3번에 절차라는 게 나와요. 절차. 나와 있어요? 예, 절차. 그러면 저 절차에서 가로 1번 옆에다가 뭐라고 하나 써놓으냐면
사전 절차라고 써놔요. 가로 1번. 여러분, 자, 축척 변경을 시행합니다. 뭐라고 써놨죠? 사전 절차라고 그래. 사전 절차. 자, 그럼 한번 따져볼까요? 지적소관청은 나와 있네. 지적소관청은 줄 서놔봐요. 지적소관청은 하려면 축척 변경 시행 지역에 뭐예요? 토지 소유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 줄 서놔봐요. 자, 토지 소유자가 핵심 지문이니까 이렇게 줄 서놓고 이렇게 잘라요. 어떻게 잘라요? 이렇게. 그러면 소유자 몇 자예요? 세자, 3, 토지 2자, 몇 분의 2?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자, 축척 변경의 의결을 거친 후 자,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가야 돼요. 사전 절차는.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지적소관청 토지 소유자 몇 분의 3분의 2 축척 변경의 의결을 거쳐서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 거기에다 밑에다가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하나 우리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 준 게 하나가 있어요. 써요. 반지축. 그렇죠. 반지축. 반이 뭐예요?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요거는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올 때 반지축. 자, 처음에는 낯선데 우리가 낯선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익숙해져 있죠. 반이 뭐예요?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이건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그럼 오른쪽 가서 다만이라고 형광펜 잡아봐요. 다만 찾았어요? 다만 원칙이야, A야? A외. 그러면 봐봐요. 요러한 것들은 승인 없이 축척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면 요렇게 나오면 X인지 언제 봐봐요. 자, 축척 변경은 언제나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어때? X. 여기에 이제 하나 지문이 탄생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시도지사 승인은 원칙적으로 하나. 요러한 것들은 승인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암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 합병. 자, 기억에 합병에다 형광펜 닦아놔요. 합병하는 토지가 숙척이 서로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니은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간의 토지로서 당의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거기에다 딱 형광펜 쳐놔요. 사업 시행에 제외된. 그럴 때는 승인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앞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럼 이제 그 키워드를 잡았으니까 합병, 사업 시행에 제외, 요거는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합병하는 토지가 축척이 되는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 변경을 한 경우도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어때? X. 이렇게 출제되는 거야. 자, 그럼 집에 가서 이제 봐봐요. 이제 한번 숙제해보자고. 사전 절차.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몇 분의 3분의 2 축척 변경의 의결을 거쳐서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뭐예요? 반지축. 그 기억해 두시고. 그럼 축척 변경은 언제나 승인을 요한다. 어때? X. 뭐예요? 합병과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경우는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사전 절차를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거쳤죠. 여러분, 이제 축척 변경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시행 공고라는 게 나와. 자, 공고 동그라미. 자, 공고 찾았어요? 네, 공고는 몇 자예요? 2자. 그래서 가로 2번에 시행 공고에서 공고 동그라미. 공고는 그래서 2자, 그래서 20일입니다. 자, 그러면 시행 공고는 며칠이다? 20일. 이렇게 기억해 둬야 돼요. 자, 가로 3번은 이제 경계점 표지 설치 찾아봐요. 찾았어요? 가로 3번. 경계점에다 딱 줄 써놓으세요. 경계점 제목에다가. 경계점 몇 자예요? 세자. 그래서 30일이야. 그렇게 이제 연결을 해줍니다. 다시 여기까지 한번 숙지하자고. 시행공고 며칠? 20일. 경계점 표지 30일. 또 경계점 표지 그러지 말고 경계점만 착상하려고. 그러니까 눈으로 익혀야 안 익혀요? 익혀. 그걸 뭐라고 그래? 이제 봐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눈팅을 해놓으라고. 눈팅. 자, 토지 소유자 눈팅했어요. 몇 분의 2? 3분의 2. 그렇죠. 3분의 2. 시행공고 몇 자? 20일. 그렇죠. 시행공고 4자. 그래서 40일. 그러지 말고 40일이라는 거 써요. 공고 20일. 경계점
30일. 그렇죠. 자, 그럼 봐봐요. 이거 뭐예요? 봐봐요. 여러분. 자, 축적 변경은 이제 사전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 축적 변경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요 지역만 시행 경고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야. 그 바리케이트가 뭐냐? 경계점 표지 설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점은 그러면 요 지역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경계점은 몇 자? 세 자. 며칠? 30일. 오케이. 그렇게 이제 잡아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한번 봅시다. 확인학습 봐봐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축적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안에 들어갈 설명으로. 그러면 봐봐요. 자, 거기 첫 칸에 봐봐요. 자, 앞에 뭐가 붙었어? 토지 소유자가 붙었잖아. 눈팅 해놨잖아. 토지 소유자. 찾았어요? 문제 보고 있어요. 토지 소유자 몇 자? 세 자. 3분의 2. 그러면 첫 칸에 뭐가 들어가요? 3분의 2. 그러면 1번, 2번, 3번은 삭제해. 1번, 2번 삭제했어요. 그러면 4번, 5번하고 묶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동의를 받아 축적 변경 의결을 거친 후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 4번이 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문제고. 그러면 거기 두 번째 경계점 보여 안 보여? 끝에 경계점 몇 자? 세 자. 며칠? 30일. 그러니까 눈팅만 해놔도 맞는다라는 거야. 눈팅만. 그러니까 그냥 애우려고 애를 쓰지 말고 주변 지식, 지행지물을 최대한 활용해 먹으라는 겁니다. 애우려고 애쓰지 말고 자꾸 숫자가 기억 안 나면 자주 봐서 눈팅 그 주변 지식을 잘 잡아놓으라고. 주변 지식을.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쉬워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가로 4번 읽어볼래요? 지적 청약 및 토지의 표시 결정을 하고 토지의 표시 줄 서놔봐요. 자, 토지의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그 밑에 등기 촉탁이라고 써놔. 그러면 지금은 축적 변경도 마지막 단계는 무슨 촉탁을 하게 돼 있어? 등기 촉탁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야. 자, 토지의 표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럼 토지의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밑에 등기 촉탁을 베이스 깔아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가로 5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가로 5번. 지적 측량 등을 잠시 정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로 옆번에 읽어봐요. 뭘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 그럼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이익 보는 사람도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가로 7번 읽어봐요.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청산 절차를 거치게 돼요.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오늘은 큰 거만 잡아놓자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3번을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 청산금 산점 및 공고. 그러면 4번의 수익과 부담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4번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봐요. 4번 동그라미 요 앞에. 뭐라고 써놨죠? 차액 처리라고 써놔봐요. 차액 처리. 자, 그러면 세상은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초과액은 누가 먹어요? 누가 먹는지 봐봐요. 지자체가 먹어. 지자체 줄 서놔요. 그러면 부족액은 그러면 지자체가 토해내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차액 처리는 누가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아닙니다. 차액 처리는 국가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로 건진다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차액 처리와 관련돼서는 언제 출제되느냐? 13회 때 이렇게 출제됐어요. 축적 변경에서 차액 처리는 누가 하는가? 뭐예요? 지방자치단체. 그렇죠.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을 찾으러 왔어요. 동그라미 5번. 청산금의 납부고지 수령통지 찾았어요? 예, 기억을 가봅니다. 기억에서 핵심 키워드는 결정, 흥강평잖아요. 결정. 자, 기억이 있잖아요. 결정. 찾았어요? 예, 공고 따로 흥강평잖아요. 공고. 자, 결정이야? 시행공고야? 결정공고야? 결정공고. 그 결정은 시행으로 장난칩니다. 공고는 몇 자예요? 공고는 몇 자예요? 2자, 21.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사실 요 니은을 찾으러 와서 니은하고 디귿을 묶어봐요. 니은하고 디귿. 묶었어요? 요 니은과 디귿을 별표 3개를 해놓으세요. 여기에 개정이 됐거든. 별표 3개가 아니라 별표 5개네요. 자, 니은과 디귿은 요거는 뭐예요? 작년에 개정이 됐거든. 출제가 안 됐어. 그러면 거기 봐봐요. 자, 납부에 행강편 준비해놓고 납자에다 행강편 써놔요. 납. 자, 쭉 가요. 받은 날에서 받자에다 행강편 닦아놔. 자, 6개월에서 6. 행강편 전화서에 연결해요. 읽어봐요. 납반육. 다시 뭐라고? 납반육. 자, 그러면 디귿을 갑니다. 수령통지에서 숫자에다 행강편 닦아놔요. 한 날로부터 한자 닦아놔요. 자, 6개월에서 6 행강편 전화요. 읽어봐요. 수한육.
자, 니은과 관련돼서 그러면 니은 앞에다 다시 완성시켜요. 앞에다 이렇게 집어요. 납반육. 자, 디귿 앞에는 뭐예요? 자, 수령통제 한 날로부터 6개월. 그래서 수한육이라고 외워됩니다. 근데 이걸 외워놔야 나중에 봐봐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 몇 개월이에요? 6개월. 개정되기 전에는 3개월이어서. 그래서 3개월이 뭘로 바뀌었다? 6개월로 바뀌었다. 그럼 올해 이제 형님을 좀 붙여주고 싶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축적 변경 절차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3개월이 아니라 뭐예요? 6개월이야. 근데 그러면 형님들을 좀 잣대로 틀어버리자. 자,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납부고지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그 사유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번 잡아두라는 거야. 읽어봐요. 납반육, 수한육 이렇게 잡아놓으라고. 그러면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수령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6개월이 3개월이었는데 멜로 바뀌었다. 6개월로 바뀌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작년에 축적 변경 그냥 준 거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아껴놔서 그래서 올해 출제 예상이 되는 문제니까 다시 한번 잡아놓으라고. 읽어봐요.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수령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 자, 그러면 다시 기에 익숙해지라고. 납반육. 읽어봐요. 수한육. 다시요. 납반육, 수한육.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기간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잡아놓고요. 6번은 가요. 어려움부터 6번. 자, 6번에 가서 무슨 신청이 있어요? 이의신청. 이의신청 줄 쳐놔봐요. 자, 이의신청을 줄 쳐놓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봐요. 자, 요것만 끌어내요. 뭐라고 써놨어요? 2라고 써요. 2라고 써요. 크게 써요. 그러고 나서 행강편 있으면 여기에다 행강편 써놔. 자, 그럼 몇 개월이다? 1개월. 그러면 이 신청은 몇 개월이다? 1개월이라는 거. 말로 외워요, 그냥. 저는 그러면 제가 이 신청 몇 개월이에요? 그러면 저는 답변을 잘 안 해요. 그러면 써주세요, 그러면. 1개월이야. 그래서 글씨 보고 그냥 생각이 난다고. 그래서 이 신청은 몇 개월이다? 1개월이야. 자, 그러면 거기 기억을 가봅니다. 자, 저 납부고지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1개월 줄 쳐놓고. 자, 이제 갑니다. 1개월 이내에 축적변경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이의 신청은 누구한테 한다? 지적소관청. 그거 조심해야 돼요. 지적소관청 축적변경위원회로 건치면 X다오다. X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청산금에 대한 이의 신청도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여러분, 축적 변경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확정 공고일이 나가는 거야. 무슨 공고일? 확정 공고일. 자, 여기 한번 설명을 들어봐요. 그러면 봐봐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동이 완료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축적 변경 완료가 아니라 확정이 되는 데를 토지 이동식이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축적 변경이 토지 이동 시기는 시행 공고일이다. 어때? X. 무슨 공고일? 확정 공고일이야. 자, 그렇게 이제 문제가 빠져나갈 거고.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우리가 숫자를 할 때요. 이런 감을 한번 잡아두자고. 뭐라고 써놨어요? 인풋, 아웃풋. 인풋가 뭐예요? 들어가는 거. 아웃풋은. 그러니까 인풋이라는 것은, 자, 인풋은 국가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일반인이 국가로 들어갈 때 시간을 많이 줘야 돼? 적게 줘야 돼? 아니죠. 많이 줘야죠. 많이 줘야 되는 거잖아. 봐봐요. 인풋가 되는 것은 많이 줘야 되잖아. 많이 줘야죠. 그만 기간이 주로 뭐예요? 60일, 90일, 15일, 180일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자, 들어가는 것은 국가로 들어가는 것은 기간을 길게 줘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국가에서 나갈 때는 기간이 짧아야 길어요. 짧아. 그러니까 지체 없이 3일, 7일, 5일, 15일 이런 감도 잡아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확정 공고는 그러면 나가는 거야? 들어오는 거야?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니까 뭐예요? 7일 이내 학점 공고한다. 그때 X야. 학점 공고는 지체 없이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출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숫자를 그러면 자기가 숫자가 나왔을 때 감을 지을 때 이게 국가로부터 나오는 거냐 들어가는 거냐 감을 한번 잡아봐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들어가는 것은 기간이 좀 짧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법률을 배우죠. 그러면 기간이 짧아야 돼? 길어야 돼? 자, 들어가요, 나와요. 들어가죠. 그러면 기간이 길어야 돼, 짧아야 돼? 길어야 돼. 그러면 초창기에는 30일이었다, 60일로 개정된 사유가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며칠이다? 60일에 해준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30일은 너무 짧다는 거예요. 자, 벌써 뭐예요? 우리 시작한 지가 벌써 언제예요? 벌써 엊그제 시작한 것 같아요. 뭐예요? 벌써 오늘 몇 월 달이야? 2월달 벌써 달력이 하나 달려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 제가 달력을 제가 다 찍거든요. 한 장을 딱 찍으니까 가슴이 그냥 찢기는 것 같아요. 벌써 뭐 2월이라는 거야. 기간 짧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 분발을 해서 하여튼 무조건 합격을 해야 돼. 조금. 근데 너무 분발하되 마음 조금 좀 긴장하고 살고요. 몸은 너무 부대끼지 말라고 쓰러져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자 그러면 갑니다. 그러면 학점 공고를 했어. 자 그럼 마지막 단계 한번 봐봐요. 아까 토지 표시가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달라졌죠. 그럼 토지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마지막 단계 10번 무슨 척탁? 등기 척탁. 아 그렇구나. 그렇게 문제가 빠져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봐봐요. 흐름을 잡아놓으라고. 축적 변경 그러면 여러분 축적 변경을 시행합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 몇 분의 3분의 2 축적 변경의 얼개를 거쳐서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그러면 언제나 요한다. 그때 X. 아직 암기는 안 했지만 A적인 게 있다. 그 정도만 한번 잡아놓고 여러분 축적 변경을 시행합니다. 시행 공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쭉 가다 무슨 공고를 해? 학정 공고를 하겠죠. 그럼 학정 공고는 뭐예요? 지체 없이죠. 그럼 마지막 단계에서 무슨 척탁? 등기 척탁. 그런 의미도 한번. 그러니까 오늘은 자 10%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잡아놓고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것만 일단 요거는 무조건 잡고 가야 돼. 납반육, 수한육. 요거는 반드시 잡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120페이지 4번을 한번 봐봐요. 4번에 뭐가 나오죠? 축적변경위원회. 축적변경위원회 나와있죠. 그럼 축적변경위원회와 관련돼서는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축적변경위원회는 뭘 결정하는데요? 바보 같아요. 여기 봐봐요. 축적 변경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축적 변경은 늘 있어? 가끔 있어? 가끔 있어. 그러면 써야 그 옆에다가. 자, 첫 번째. 뭐라고 써놨죠? 비상설 기간이야. 상설이 아니라 축적 변경 있을 때만 해체모여 하는 게 비상설 기간이거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축적 변경을 뭐 하는 기간이죠? 심의. 자, 심의 얼결 기간이야. 그래서 거기에다 딱 써놓고 거기서 눈치가 없는지 봅시다. 축적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어때? X. 왜 X예요? 그러니까 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그렇게도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비상설 기간이라는 거야.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왜? 비상설 기간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면 축적변경위원회와 관련돼서 첫 줄로 의의 봐봐요. 심의얼결 줄쳐놓으세요. 심의얼결. 자 심의얼결 어디에? 지적소관청 두 줄 쳐놔. 거기에다 딱 형광펜 쳐놓고 자 축적변경위원회로 구성을 갑니다. 그러면 1번에 한번 봐볼래요? 자 축적변경은 몇 명 이상? 5명 이상 10명 이내 줄 쳐놓으세요. 자 그러면 5명 이상 10명 이내 줄 쳐놨으면 자 이렇게 이제 슬래시를 그어요. 이렇게 슬래시. 자 그러면 분수로 생각해. 몇 분의 5? 2분의 1. 그럼 토지 소유자 2분의 1 다 포함돼. 2분의 1이 포함돼야 된다라는 거야. 뒤에 한번 봐봐요. 2원의 몇 분의 1이에요? 2분의 1. 찾았죠? 2분의 1 토지 소유자여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축적변경위원회는 5명 이내로 5명 이상 10명 이하로서 토지 소유자 3분의 1이 포함돼야 된다. 어때? X. 그럼 몇 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눈팅을 해놓으라는 말이야. 눈팅. 자 17회 때 봐볼래? 다음 중 축적변경위원회 관련된 설명 중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측적 변경 이혼에는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토지 소유자 3분의 1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때 X 몇 분의 2분의 1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수치를 따라 외우지 말고 주변 지식을 잘 봐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보고 외우는 게 기억에 오래오래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봐봐. 이렇게 온 사람은 다 틀려. 자, 측적 변경 이혼의 구성은 토지 소유자 2분의 1, 토지 소유자 2분의 1. 그럼 시험장 가면 3분의 1 이렇게 바뀌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요 안에서 최대한 외우려고 애를 써야 돼. 지문 자체에서.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의미를 그 정도 잡아두고요. 그러면 가로 3번에 한번 가봐요. 가로 3번. 찾았어요? 심의 얼결사항 찾았어요? 거기도 눈팅을 해놔. 눈팅. 자, 크게 써봐요. 자, 축이라고 써놔봐요. 축. 자, 축. 가로 열고 축.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치읓에다 동그라미 쳐. 그래서 심의열결사항은 주로 치읓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거. 치읓. 그러면 축적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청산금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그러면 거기 1번부터 몇 번까지가 있어요? 4번.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눈팅만 해놓으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러면 작년 재정의 문제 한번 들어볼래요? 자, 축적 변경의 심의열결사항이 아닌 것. 1번에 치읓, 2번에 치읓, 3번에 치읓, 4번에 지적 정량 적부 심사. 그 다음에 5번은 치읓. 정답은 지적 정량 적부 심사. 요거는 어디서 하죠? 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거거든. 지적위원회에서. 자, 그래서 그것도 외우려고 애를 쓰지 말고 지역과 관련된 업무를 하구나. 근데 자 봐봐요. 최근 문제는 출제원이 제 강의를 들어봤나 봐. 그래서 이렇게 봐봐요. 자, 축적 변경은 주로 무슨 관련된? 치읓과 관련된. 그러면 1번에도 치읓, 2번에도 치읓, 3번에도 치읓, 4번에도 치읓, 5번에도 치읓이 나온 거야. 이야, 큰일 났다. 정리 났다. 근데 거기 봐봐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봐봐요. 읽어봐요. 축적 변경의 무슨 사항? 승인 사항이잖아. 축적 변경 승인 사항은 축적 변경 위원회 업무 범위가 아니죠. 승인 사항은 어디에서 해? 시도지사였잖아. 시도지사에서 뭐가 있어서 반지축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치읓이 나온 거야. 근데 형님들이 봐봐요. 구성력 말 듣고 치읓 야! 그래서 그러면 이거 승인이잖아. 승인. 그래서 시도지사 승인 외웠던 거 써먹어야죠. 뭘로 써먹어야 돼? 반지축. 축적 변경은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언제나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어때? X. 그러면 다만 있었죠. 합병과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경우는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을 좀 지어둘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가서 121페이지 회의가 있어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회의에서는 뭐 꼭 잡아둘 거. 반가로 2번 잡아야 돼. 얼결 찾았어요? 얼결. 반가로 3번을 잡아야 돼. 얼결은 거기 옆에다 하나 써놔요.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놨어요? 얼결 정적수라고 써. 얼결 정적수. 그럼 축적 변경 회의는 위원장 포함이야 제외야? 포함하여 제적용 가반수 출석으로 개하고 출석용 가반수 찬성으로 뭐예요? 얼결한다. 자, 통지와 관련돼서는 쭉 가봐요. 7일이에요? 5일이에요? 5일입니다. 각 위원에게 무슨 통지한다? 서면 동그라미.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작년 재작년 27에 5일을 7일로 장난을 쳐서 5일이야 7일이야? 5일이야. 근데 5일은 이제 우려 먹었잖아요. 그러면 다 봐봐요. 그러면 다음번에 나올 때는 그 뒤에 서면을 우려 먹을 가능성이 커. 봐봐요. 자, 위원장은 직접 변경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 시 장소 및 심의한 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한다. 어때? X. 반드시 뭐야? 서면 통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체크해서 딱딱 여기에서. 그러니까 요 정도 하면 이제 축적 변경은 웬만한 문제는 뭐예요?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걸 이제 구체화시킬 때 다음 달에는 이제 구체화시켜서 이제 쫙 흐름을 좀 잡아놓고. 그러니까 지금 외우라는 거예요?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외우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축적 변경의 업무 범위도 외우지 말라는 거야. 몇 번 눈팅을 하게 되면 저절로 외워지니까 그 정도는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제6절 뭐가 나오죠? 등록사항 정정 나와 있어요. 예, 등록사항 정정은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121페이지 여백이 있으니까 그 위에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한번 써놔봐요. 자,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자, 쓰고 설명할 테니까 깔끔하게 한번 써봐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자, 이렇게 완료시켜 놓으세요. 지난달은 여기까지 했으니까 요 뒤에다 살을 이제 붙여야죠. 읽어봐요. 경계 면적, 성락서, 판결서,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도. 자, 그래서 이제 요 뒤에 이제 완료를 시켜 놓으세요. 지난달은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쭉 이렇게 완료시켜 놓고. 자, 이제 다 완료시켜 놨습니다. 그 옆에다 이제 이렇게 이제 추가를 좀 해봐요. 자, 여기 등기 필정,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여기는 뭐라고 써놨죠? 신청 직권. 그렇죠. 자, 미등기 토지는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자, 천천히 써봐요. 깔끔하게. 자, 그럼 썼어요? 자, 썼으면 이제 볼펜만 딱 들어오면 돼요. 자, 깔끔하게 썼어요. 자, 여기에서 매년 또 2.5점짜리가 나옵니다. 2.5점짜리가 나와요. 요 루틴을 마련하러 하고 체계를 딱 잡아서 루틴. 자, 썼어요?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시험에 뭐예요? 매년 출제되는 거, 요거 직권정정. 요거죠. 근데 나머지도 이해하면 돼. 이제 이해하면 이게 왜 이렇게 조문들이 형성되는가 충분히 캐치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소유자 신청, 경계, 면적, 승낙서, 판결서, 등록사항, 정정, 청량, 성과도. 자,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 등기된 토지는 등기 필정,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전산 정보자료. 읽어봐요. 신청, 직권. 미등기 토지는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자, 등록사항 정정은 크게 어떤 측면으로 나와죠? 읽어봐요. 사실적 측면과 권리적 측면. 그렇게 나누네요. 그러면 사실적 측면과 권리적 측면으로서,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은 요 밑에다 이제 써놔요. 뭐가 없다? 제한이 없다. 그럼 맞다라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 왜 제한이 없어요? 사실도 정정할 수 있고 권리도 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혹가다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등록사항 정정에는 제한이 없다. 이러니까 무슨 소린지를 몰라. 이 말은 크게 무슨 측면? 사실적 측면과 권리적 측면을 다 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여기 봐봐요. 그러면 사실적 측면은 누가 힘써요? 취득소관청이 하죠. 근데 왜 사실 측면에 소유자 신청 정정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봐봐요. 무슨 면적? 경계 면적.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보시죠. 자, 왜 경계 면적에 대해서 소유자 신청해야 되는지 이제 봐봐요. 일단 경계 면적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잖아. 이제 거기까지 잘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해를 한번 해보시죠. 이제 봐봐요. 몇 필지? 두 필지. 여기 누굴까요? 누구라고 써놨어요? 기인이죠. 기인이 있고, 여기가 이제 기인이 있고, 여기가 뭐가 있어요? 상기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 상기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기인 땅이 넓어요? 상기 땅이 넓어요?
상기 땅이 넓죠. 근데 개인이가 뭐라 그래? 야, 내 땅 침범했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버렸네. 그래서 뭐가 바뀌었는지 봐봐요. 뭐요? 경계가 바뀌었죠. 면적이 바뀌었죠. 그럼 경계 면적이 있으면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있잖아. 누가 상기가 자기 땅 뺏기는데 열받아 안 받아? 받겠죠.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있으니까 이때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어. 무슨 신청? 소유자 신청 정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자 개인이가 상기한테 신청하려면 뭐예요? 상기가 성낙서를 써줘야 할 수 있어. 자 성낙서 나오죠. 근데 성낙서 써주겠어 안 써주겠어? 안 써줘. 자기 땅 뺏기는데. 그러면 자 개인이가 그러면 성낙서는 그러면 써주지 않으니까 법원에 가서 요 경계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게 뭐예요? 확정 판결서야. 그러면 이때 확정 판결서는 무슨 판결일까요? 자, 그럼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행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다, 확인 판결이다. 확인 판결. 목소리가 컸네요. 그러니까 봐봐요. 경계를 확인해주는 확인 판결이 되는 거야. 확인 판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상계가 뭐다 써주면 성낙서를 첨부하면 좋은 거야. 써줄 일이 없겠죠. 그러면 경계 확정 판결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얘기 봐봐요. 자, 요만큼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어? 경계하고 뭐가 바뀌어서? 면적이 바뀌었죠. 이때는 그러면 경계 면적이 바뀔 때 지적소관청이 아직 청량성가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과물을 얘네들이 첨부해 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읽어봐요. 등록상 정정 청량성가도를 첨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청량성가도가 여기 하나 나오는데 이때는 뭐예요? 지적소관청이 이 청량성가도, 청량의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반드시 뭘 첨부해야 돼? 등록상 정정 청량성가도를 반드시 첨부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3회 때 한번 보죠. 경계와 면적의 변동이 있을 때 반드시 첨부할 서류를 골라라. 뭐예요? 등록상 정정 청량성가도 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이제 되죠. 그러면 직권정정은 좀 이따 다시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미등기 토지 공통점은 권리적 소멸이라는 거야. 자, 등기된 토지는 그러면 읽어봐요. 등기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 등기 완료됐으니까 등기 완료된 근거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등기 필정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그럼 이제 나오네. 그럼 등이 몇 개야? 3개야. 등이 3개잖아요. 안 미쳤어요. 4개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작년 전학년에 봐봐요. 자, 25회 때 등기된 토지의 근거 자료가 없는 거. 그러면 된이라는 것은 완료된 거잖아. 일반 그럼 문제 나가요. 그래서 이제 작년 옛날에 이제 등기된 토지 그러니까 등 이것만 해오라고 그랬더니 25회 때 등이 5개가 나와버렸어. 자,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러면 자 센서가 있는지 봐봐요. 자, 이제부터요. 등기된 토지의 근거 자료가 됐다는 것은 완료됐다는 소리잖아. 등기된 토지의 근거 자료가 아닌가. 잘 들어봐. 1번에 등기 필정, 2번에 등기 완료 통지서, 3번 등기사항 증명서, 4번 등기 전산 정보 자료, 5번은 등기 접수증. 정답은 등기 접수증. 그러니까 요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었어. 그래서 봐봐요. 근데 15회 때는 봐봐요. 자, 15회 때는 요거였어. 1번에 등, 2번에 등, 4번에 등, 5번에 등. 자, 아니 4번에 등, 5번에 가. 정답은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거야. 가족관계 등록부는 그러면 자 이제 요거죠.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합니다. 자, 이제 봐봐요. 등기된 토지는 소유자가 될 수 있어 없어? 가지고 있잖아. 한번 읽어봐요. 신청도 가능한 거야. 그러면 등기된 토지는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가서 열람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직권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등기된 토지는 그래서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이번에는 봐봐요. 미등기 토지인 토지. 지금 등기소에 발행한 근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가족관계 등록부가 돼. 근데 가족관계 등록부는 자 직접 소유자는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신청 가능해. 근데 지적소관청은 함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니까 미등기 토지는 자 신청은 가능하나 직권은 안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번 우리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 놓자고. 읽어봐요. 미, 가,
신. 그래서 여기다 써요. 미등기 토지는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에 의한다. 그러면 이해가 됐으니까 속전속결로 해결하자고.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읽어봐요. 미가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런 게 나온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흐름을 잘 잡아놓는 거예요. 이걸 꼭 애워서 될 일이 아니야, 이거 자체는. 이렇게 흐름을 잡고 이해를 해야, 이게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우리 약속한 게 있어, 지난주에. 약속한 게 있어요. 진짜 약속한 게 하나가 있어. 자, 읽어봐요. 무슨 정령? 등록상 정정. 읽어봐요. 신청. 읽어봐요. 신청. 그러면 등록상 정정은 누가 신청해야 돼? 소유자 신청이잖아. 그러면 토지 등록상 정정은 제3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위 신청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게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약속한 거 찾아보자고. 자, 대의 신청 한번 찾아봐요. 대의 신청 안 배웠어요? 자, 배웠을 텐데 대의 신청. 대의 신청 안 배웠어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네? 자, 거기 나와 있잖아요. 101페이지. 우리 약속을 했잖아. 101페이지. 101페이지 찾았어요? 자, 101페이지 가로 3번 대의 신청 찾아봐. 자, 읽읍니다. 대의 신청 찾았어요? 예, 하도 안 읽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토지 소유자가 하여야 할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뭐라고 써놨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뭐한다? 제외한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됐죠? 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왜 대의 신청에서 제외되느냐? 이제 배웠어요. 근데 이게 왜 강사들이 왜 이걸 대의 신청에서 제외되는지를 강사들이 아는 강사가 거진 없어요. 그냥 애우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봐봐요. 알고 봤더니 여기 한번 봐봐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읽어봐요. 소유자 신청. 그러면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권리적 측면의 정정은 누가 신청해야 돼? 소유자가 신청해야죠. 그러니까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그래서 대의 신청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 이해를 하셨죠? 이해가 됐으면 이제 좀 바지런히 암기 하나도 좋으니까 바지런히 자주 보라는 거야. 자주 까먹기 전에 또 보고.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신년 초에 항상 계획을 잡잖아. 그러면 계획을 잡으면 작심삼일이 되잖아. 그러면 3일 뒤에다 또다시 계획 잡으면 되잖아. 그럼 계속 계획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럼 다시요. 등록상 정정은 대상 토지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걸 이제 확실히 이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유자 신청에 의하니까. 그렇죠? 그럼 다시 이제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정리 좀 한번 해보자고. 정리. 자, 그러면 뒷장을 넘겨서 122페이지를 봐봐요. 자, 122페이지 가로 2번 읽어봐요. 무슨 신청? 소유자 신청이다라는 거네. 소유자 신청 찾았어요? 자, 소유자 신청에서 이제 한번 보죠. 토지 소유자는 줄쳐놔봐요. 토지 소유자는 누가 발견했어? 바보 같아요. 토지 소유자가 발견했잖아. 그럼 토지 소유자는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발견했으니까 어디에다 신청해야 돼?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그걸 외울 필요가 없는데 그걸 외우고 있어요 또. 당연히 누가 발견했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발견. 자주 나오는 지문이거든. 자, 그래서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러면 거기 이제 첨부 서류와 관련돼서 한번 볼까요? 그 박스 안으로 들어가 봐요. 자, 니은에 봐봐요. 경계 면적 줄쳐놔봐요. 경계 면적. 자, 니은의 경계 또는 면적 찾았어요? 예, 경계 면적이 바뀌었으니까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결과물이 없으니까 반드시 첨부할 거. 읽어봐요.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도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에 가서 등록상 정정으로 인접토지에 경계가 변동되는 경우 경계를 형광펜다거나요. 경계가 변경됐으면 여기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 봐봐요. 뭐가 변동이 됐어? 경계가 변동이 됐죠. 경계가 변동이 됐으니까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있어. 이해관계는 상기야. 상기에 성락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뒤에 성락서 줄잖아요. 자, 성락서. 자, 그러면 또 하나 여기 한번 봐볼래? 성락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상기가 성락서를 써줘 안 써줘? 안 써줘. 그럼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이야 사본이야? 정본이 된다라는 거. 이 서류가 이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본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해가
잘못됐으니까 읽어봐요. 경계의 변동이 있을 때 읽어봐요. 무슨 서? 성낙서, 판결서가 돼. 이때 판결서는 무슨 판결이다? 확인 판결이야. 확인 판결. 경계에 대한 확인 판결이 되잖아. 확인 판결. 자, 이번에는 이제 거기까지 이제 잡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봐요. 오른쪽 2번에 무슨 정정이 나와? 직권, 등록사항, 증정. 찾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 자, 요거는 선택의 기로에 이제 섰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감을 한번 잡아보자고. 직권정정. 자, 이제부터 감을 잡아요. 이거 10개를 외워야 될지, 이해해서 문제를 풀지,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해야 돼. 저처럼 하든지, 아니면 10개를 달달 외워서 하든지, 그거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에요. 자, 봐봐요. 무슨 정정? 직권정정. 그 옆에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 그러면 한번, 자, 첫 번째 원리를 기억해보자. 자, 요거 한번 읽어봐요. 또 직권이란다. 이제 반대로 해야지. 지적소 관청이라고 나와야지. 누가 잘못한 경우다. 지적소 관청이 잘못한 경우. 지적소 관청이 잘못한 경우에 한해서 직권정정이 되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지적소 관청이 함부로 해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뭔가 있어야 돼. 뭐라고 써놨어?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야.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 써놨어?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거는 신청해야 한다고.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법률의 규정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법정 사유화되어 있다. 법정 사유화되어 있어. 몇 개가? 10개가. 그래서 법정 사유화되어 있어요. 10개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직권은 소유자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마무리를 해요. 뭐라고 써놨죠? 통지가자. 통지 사유가 발생하는 애들이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이제 봐봐요. 자, 누가 잘못한 경우죠? 지적소 관청이 잘못한 경우. 그 다음에 읽어봐요. 명백한 근거 자료가 제시돼야 되고, 무슨 관계인이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되고, 무슨 사유? 법정 사유 10개. 그러니까 10개를 외우든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요 5개를 해서, 요 3개를 가지고 직권정정을 이해하든지,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저는 암기력이 뛰어나요. 그러면 10개를 외우든지, 그러면 10개를 못 외우겠다면 저처럼 하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이제 나머지 직권정정 사유를 이해를 한번 해보자. 자, 1번을 가봅니다. 자, 박스 안으로 기억을 가봐요. 자, 토지이동 줄쳐놔봐요. 따로따로. 토지이동 잘라서요. 결의서 줄쳐놔봐요. 결의서. 자, 그러면 합니다. 토지이동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결의서.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네. 누가 잘못해서? 지적소 관청이 잘못 등록했대. 그러니까 무슨 정정? 직권정정이야. 아,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구나. 근데 여기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고치면 X가 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어디에서 배운다? 공법에서 배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그래서 자주 출제됩니다. 뭘로 장난쳐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자, 니은을 한번 보죠. 이제 영자 봐봐요. 자, 지적된 면적에 등록된 필지가 읽어봐요. 면적에 정감 없이 줄쳐놓으세요. 면적에 정감 없이. 여기가 핵심 지문이야. 그래서 거기 핵심 단어는 위치를 딱 흥강 편찬하라고. 자, 그러면 자 봐봐요. 면적에 정감이 있어, 없어? 없어. 뭐만 바뀌었어? 위치.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없어. 면적의 변동이 없잖아. 면적의 변동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개입될 여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자, 면적의 변동이 없으니까 이해관계인이 있어, 없어? 없어. 뭐만 바뀌었대? 위치. 그래서 무슨 정정? 직권정정이 되는 거야. 아, 이렇게 풀어나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그러니까 자기가, 10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하다 보면 저절로 익혀져. 자, 그러면 디귿을 가보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서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줄 서놔봐요. 면적 환산 줄 서놔봐요. 한 평은 얼마야? 한 평은 얼마야?
3.3이잖아. 근데 지적소관청 지적공무원이 한 평을 2.3으로 생각했어. 그래서 뭐요? 그래서 계산을 누가 잘못했어? 지적소관청이. 그러니까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이다. 이제 서서히 이제 감이 오네요. 감이 오네. 자, 그러면 이제 리얼 하나만 이번 달에 한번 해봅시다. 이제 리얼. 자, 지적청량 적부심사에 따른 지적연의 의결 결과 줄쳐놓으세요. 의결 결과. 자, 의결 결과가 있죠? 읽어봐요. 이거. 명백한 근거 자료가 결과가 나왔잖아.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정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이다. 그러니까 직권정정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든지 요걸 가지고 자기가 본인이 해석해 나가든지 선생님 저는 암기 사유가 뛰어나요. 그럼 10개 오든지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거야.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면 리얼까지만 우리가 좀 잡아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다시 다음 달에 또 해석해 나가면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직권정정 누가 잘못한 경우야?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명백한 근거 자료가 제시돼야 돼.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되고 법정 사유 10개. 그 다음에 통지. 요 4번과 5번은 부수적인 거고 사실 요 3개 가지고 뭐예요? 직권정정을 안개가는 센스가 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저기 잡아봐요. 과거에 자주 출제. 이제 센스가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측량을 잘못한 경우도 직권정정 사유다. OX. 또 바로 하지 말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봐봐요. 무슨 측량? 지적 측량. 그럼 지적 측량 어뢰는 누가 돼? 지적 측량 수행자. 그럼 지적 측량 수행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게 아니라 뭐예요? 지적 측량 수행자가 잘못한 경우잖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적 측량 적부심사 재심사 대상은 될지언정 뭐예요? 정정 대상 더 직권 정정은 아니라는 거죠. 왜? 지적 측량을 잘못한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는 아니거든. 그러면 이거 봐봐. 그러면 지적 측량을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지적 측량 적부심사를 제기해서 안 해서 했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 없어? 있어.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정정? 직권정정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시험에 자주 줄려야 돼.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직권정정 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지적 측량을 잘못한 경우. 이때는 직권정정 사유가 될 수는 없죠. 이거는 지적 측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적부심사를 하는 거지. 근데 적부심사를 하니까 심사의 결과물이 나왔어. 거기에는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이다. 이제 감 잡았네. 그러니까 직권정정은 그러니까 요 3개 가지고도 머리 좋은 사람들은 요 3개 가지고도 해석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시험장 가면 빨리 풀어야 돼? 천천히 풀어야 돼? 빨리. 그럼 요 3개를 이해하고 빨리 풀려면 그 10개를 빨리 자주 읽어두면 바로 이거 직권정정이네. 아니네. 기타. 아니다. 기타. 아니다. 이걸 자꾸 찾아내면 그러니까 반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직권정정은 박스 문제로도 자주 출제되고 지문에도 늘 출제되고 있다라는 걸. 그래서 별표가 3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이제 왔어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거기 4번에 봐봐요. 4번 찾았어요? 4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자 정정 찾았어요? 예, 소유자 정정이라고 찾았죠. 그러면 등기된 토지 찾았어요? 자, 박스가 나왔네. 이제 등기된 토지. 그럼 소유자 정정 옆에다가는 이렇게 써놔요. 크게. 무슨 측면? 권리적 측면이라고 써놔라고. 포괄해 놓으라고. 권리적 측면. 그러면 권리적 측면은 읽어봐요. 등기된 토지와 뭐가 있다? 미등기된 토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정정사항이 토지 사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는 읽어요. 기억에 등기 필정보 등 동그라미 1년의 등기 완료 통지서 등 동그라미 등기사항 증명서 등 동그라미 등기 감소에서 정한 등기 전산정보 자료에서 등 동그라미. 선생님 등기 필정이라며요. 등기 필정하고 등기 필정보는 같은 거야. 등기 필정은 옛날 거, 등기 필정보는 지금 새 거거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전개되고요. 그러면 등기된 토지 밑에다가 하나 써야죠. 등기된 토지 빠져 있으니까 등기된 토지 제목 밑에다가 써요.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 직권 신청 둘 다 가능하네요. 자, 미등기 토지는 거기 두 번째 줄 신청 행항변 써놓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간단하게 건지만 이게 가족관계 등록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주민등록번호는 있어 없어? 주민등록번호는 있어 없어?
없어. 과거에 있었는데 삭제가 돼버려서. 그래서 거기 주민등록등본으로도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래서 요거는 미가신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등록부 신청 직권은 왜 안 돼? 지적소관청이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가신 다시 뭐라고? 미가신 다시 뭐라고요? 미가신 이렇게 한번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 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읽어봐요. 등록상 정정 크게 어떤 정면? 사실적 정면과 권리적 정면. 자, 언제 봐봐요. 다음 달에는 요것만 써놓는다고. 이제 다음 달에는 요것만 써줘, 이제. 써주고 이제 읽기만 하면 돼요. 이제 봐요. 등록상 정정 읽어봐요. 사실적 정면과 권리적 정면. 읽어봐요. 소유자 신청, 직권 정정. 경계, 면적, 승낙서, 판결서, 등록상, 정정, 청량성과도, 등기된 토지, 등. 읽어봐요. 신청, 직권, 미등기 토지는 가족관계등록부 신청. 읽어봐요. 미가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거기 5절이 있어요. 오른쪽 행정구역 명칭 변경 찾았어요. 예, 그거는 1번만 잡아놓자고 2번 닦아서. 자,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그러면 행정구역 명칭은 저희가 변경해요? 어떤 행정관청에서 변경해요? 행정관청에서. 그러면 지자공부에 등록된 줄서 나와요. 지자공부에 등록되면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이제 그 자체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한번 눈팅 정도 해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6절 무슨 개발? 도시개발사업 찾았어요? 예, 거기서부터는 좀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